혹시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? 많은 분들이 겪는 이 만성 소화불량, 그 원인이 의외로 위산 부족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위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 건강을 되찾기 위한 소화 효소제 복용법, 그 실전 가이드를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기능의학으로 통증의 뿌리를 치료하는 닥터 브렉입니다. 기능의학 관점에서 보면요,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부족한 저위산증을 겪고 계세요. 그리고 이게 바로 장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몸 전체 건강을 바로잡는 첫 번째 단추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소화불량의 진짜 원인이 뭔지, 위산이 부족하면 왜 위험한지, 그리고 그 해결책인 소화효소제를 언제, 얼마나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다양한 건강 문제들 있잖아요.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? 바로 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특히 위산이 부족한 상태, 이게 핵심이에요. 우리가 저위산증 또는 저펩신혈증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는 말 그대로 위에서 위산하고 단백질 소화 효소인 펩신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걸 의미해요. 병원에서는 보통 8시간 이상 금식한 다음에 간단하게 피 검사를 하는데요. 이때 혈액 속에 있는 펩신의 농도를 딱 재보면 이 사람이 위산 분비가 잘 되고 있구나,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아니, 그럼 위산이 좀 부족한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? 이게 단순히 소화가 좀 안 되네,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이건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 몸 전체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. 자,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보세요. 1단계,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그냥 덩어리째로 소장으로 휙 내려갑니다.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. 2단계, 소장은 몰래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지 음식을 분해하는 곳이 아니거든요. 결국 이 덩어리들은 거기서 썩고 부패하면서 독소를 막 뿜어내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이 독소들이 장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고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저위산증이 무서운 거예요.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자가면역 질환, 만성피로, 불안감 같은 문제들만 보고 그 증상만 치료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. 그 물밑에 숨어있는 거대한 진짜 원인, 바로 이 위산 부족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. 이 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다행히도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. 바로 위산과 소화효소를 직접 보충해주는 제품들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. 여기서 핵심은요, 위랑 소장을 둘 다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. 첫 번째, 베타인 HCl과 펩신은 위에서 직접 작용해서 부족한 위산이랑 단백질 분해 효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. 두 번째, 광범위 소화 효소제는 소장을 위한 지원군이에요. 원래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자, 이제 음식 내려가니까 준비들 해! 하고 소장으로 신호를 보내주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그 신호 체계가 그냥 고장나 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췌장과 담낭의 소화 효소 분비까지 함께 도와줘야 완벽한 소화가 가능해집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. 좋은 광범위 소화효소제를 고르실 때 DPP4라는 성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우리가 아무리 밀가루를 피하려고 해도 고추장 양념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 글루텐이 숨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. 바로 이 DPP4 효소가 그럴 때 우리 몸의 부담을 확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. 이 좋은 소화효소제 사놓고 효과 못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과연 언제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을까?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 몸이 음식을 먹었을 때 위산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그걸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간단해요. 언제일 것 같으세요? 정답은 바로 식사 직전, 식사하는 도중, 혹은 밥 다 먹고 바로 드시는 겁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반사적으로 위에서 소화액이 쫙 나오잖아요.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대신 채워주는 거니까 음식하고 같이 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.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돼요.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이나 1시간 지나서 먹는 거요. 그때는 이미 음식이 위를 다 떠나서 소장으로 내려간 뒤라서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.
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두 번째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,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? 이건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내가 뭘 먹는지, 또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조절해야 돼요.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정말 쉬워져요. 우리가 어릴 때 그림 그릴 때 수채화 물감을 물로 녹여 썼잖아요.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그 물감이고요. 이 소화효소제가 바로 그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 몸 스스로 음식을 녹일 물이 부족하니까 이 보충제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녹여주는 거죠. 당연히 물감이 많으면 물도 많이 필요하겠죠. 똑같습니다. 아침에 간단하게 주스 한 잔만 마셨다. 굳이 드실 필요 없어요. 점심에 평소처럼 일반적인 식사를 했다면 각각 한 알씩 드시면 충분하고요. 그런데 저녁에 막 고기 회식처럼 양도 많고 기름진 식사를 했다? 그때는 2알 혹은 3알씩 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내 식사량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. 내가 지금 먹는 양이 적절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.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바로 화장실에서 내 변을 확인하는 거예요. 만약 변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, 예를 들어 콩나물이나 버섯 같은 게 그대로 보인다면 그건 내 소화력이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. 내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장을 통과하면서 염증만 일으키고 그대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. 그럴 땐 소화 효소제 양을 늘리고 음식을 더 천천히 그리고 더 많이 씹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소화 효소제를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,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.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궁금해하시죠. 이거 혹시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하고 걱정하시기도 하고요.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입니다. 환자분의 나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,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에 따라서 좋아지는 속도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. 중요한 건 내 느낌으로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마음대로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다시 피 검사를 해서 펩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는지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. 혹시 저위산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이제는 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오늘 찾았다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운영하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닥터 블랙이었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